여러분은 평생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혜진입니다. 51살이고 구청 민원실에서 주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박도윤과 결혼한 지 26년째입니다. 평범하지만 남들 부러워할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제 가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결혼기념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꽃다발 예약했어. 이번엔 튤립으로. 남편은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꽃을 선물했습니다. 26번째 기념일도 어김없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그날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퇴근 후 마트에서 동료 오진아를 만났습니다. 언니 여기 있었네. 진아는 같은 구청 사회복지팀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진아는 3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면서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진아야,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정말? 언니 집 밥 먹고 싶긴 했는데. 우리는 함께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남편과 진아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언니 형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니 복 많이 받았어요. 진아의 말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진아가 물었습니다. 언니 형부 요즘 뭔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 뭐가? 아니 그냥 표정이 좀 밝아 보여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기념일 준비하느라 신경 쓰는 거 아닐까?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청 뒤편 벤치에서 동료들과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지나갔습니다. 여보, 지금 외부 미팅 가는 길이야. 저녁 늦을 수도 있어.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떠나려는 순간 진아가 갑자기 일어나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부 미팅 잘하고 오세요.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아가 남편 팔에 자기 팔을 끼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팔을 빼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혜진아, 방금 좀 이상하지 않았어? 아니야, 진아가 원래 좀 그래. 친근한 성격이라.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진아가 퇴근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니 내가 이런 말 하기 정말 조심스러운데. 뭔데? 말해봐. 형부 말이에요. 요즘 형부 행동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아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함께 걷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형부 아니에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요. 형부가 회식 있다고 하신 날. 비슷하긴 한데 확실하지 않아. 나도 처음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형부가 입었던 옷이랑 똑같았어요. 진아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당했잖아요. 남편 외도로. 언니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아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써봐요. 위치 추적기예요. 형부 차에 달아두면 어디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진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응? 아니, 그냥 회사 단체 채팅방에 웃긴 글 올라와서.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위치 추적기를 남편 차 밑바닥에 붙였습니다.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남편 차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진아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어때요? 달았어요? 응, 오늘 아침에. 잘했어요. 확인해봐요. 그날 저녁 남편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추적기 앱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는 집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잠들고 난 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꿨어? 남편은 20년 넘게 같은 비밀번호를 써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틀 후, 퇴근 후 앱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가 도심 외곽의 한 호텔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남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로 들어갔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쯤 기다리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저는 숨어서 지켜봤고 남편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집에 먼저 도착해서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오늘 늦었네. 회사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 어디서? 남편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어제 확인했어. 남편이 호텔에 있었어. 언니 이제 알았죠? 형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거. 근데 혼자였어. 나올 때 그럼 안에서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언니 확실히 확인해봐요.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이 외출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친구 만나고. 앱을 확인하니 남편 차가 또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남편 차가 있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니 복도 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중년 남자와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 사람인가? 하지만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호텔에서 만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남편이 또 그 호텔에 갔어. 근데 업체 사람 만나는 것 같았어. 언니 그게 진짜일까요? 호텔에서 만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무슨 뜻이야? 왜 사무실이나 식당이 아니라 호텔이에요? 언니 진짜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들어가 봐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남편 가방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 수첩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3시 H호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서.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진아에게 그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김민서라는 사람. 언니 이거 진짜 수상한데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에 형부가 또 그 호텔 가면 직접 가서 확인해요. 그 주 수요일 남편이 또 호텔에 간다는 걸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진아와 함께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언니 긴장하지 마요. 호텔에 도착해서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투숙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언니, 형부 나갔어요. 지금이에요. 빨리 올라가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청소 직원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방에 누가 있었어요? 아, 방금 체크아웃 하셨어요. 남자분이었나요? 네. 진아는 방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언니, 이것 봐요. 와인 2잔, 과일 플레이트. 저는 그 영수증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2잔? 네, 언니. 형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김민서라는 사람과. 그날 저녁,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남편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남편 가방의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호텔 키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봐요. 민서.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증거 찾았어. 호텔 키카드랑 쪽지. 언니, 이제 결정해야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제 생각엔 직접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그 호텔 가서. 직접? 네. 현장에서 잡는 게 확실해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가볼게. 그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과 같은 집에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습니다. 오전부터 남편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남편이 나간 후 저는 진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야, 남편 나갔어. 지금 출발할게. 알았어요, 언니. 제가 먼저 호텔 가서 기다릴게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진아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 차 주차장에 있어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갔습니다. 진아가 한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언니, 여기요. 저번에 온 방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진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용기 내요. 두드려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린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이 방 안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김민서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남편도 방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지금 설명 좀 해봐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이게 오해라고요? 진아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는 김민서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당신, 우리 남편이 결혼한 걸 알았어요? 김민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26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아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집에서 나가요. 오늘 당장. 여보, 싫어요.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진아가 뒤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26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진아가 택시 안에서 계속 말을 걸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 알아봐야 해요. 이혼 준비하려면. 이혼.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들을 거 없어요. 내가 다 봤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면 뭐예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호텔에 있었잖아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일어서서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짜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오해? 20대 여자랑 호텔방에서 와인 마시는 게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나가요. 당장.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아 이모한테 연락 왔는데. 진아가 아들들에게 연락한 모양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남편을 봤습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바람 피운 거 맞아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대답해 보세요. 큰아들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26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둘째 아들도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나가세요. 저희도 아버지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두 아들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다. 나갈게.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에서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나중에 꼭 설명할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거실에서 저를 지켜봤습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저희가 엄마 편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그럭저럭. 진아는 변호사 명함을 꺼내줬습니다. 언니 이 변호사한테 상담 받아봐요. 제가 이혼할 때 도움 받았던 분이에요. 고마워. 그리고 언니 증거 잘 챙겨둬야 해요. 호텔 키카드 쪽지 다 보관해요. 알았어. 진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힘내요. 언니도 할 수 있어요. 그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남편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울었습니다. 수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진아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응, 어제 다녀왔어. 뭐래요? 이혼 사유는 충분하대.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근데 솔직히 도윤 씨가
그럴 사람 같지 않은데. 뭔가 오해 아닐까? 진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오해는 무슨 현장에서 잡혔는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들어갈게.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꼭 할 말이 있어.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나 진짜 억울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억울하다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회계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주임님 박주임 관련 서류가 있어서요. 그럼 이메일로 보내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10분 후 회계팀 직원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서주임님 이거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짜의 결제 서류였습니다. 남편이 호텔에 갔던 그날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잠깐 남편이 호텔에 간 건 오후 3시쯤이었는데 저는 추적기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편 차가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10분이었습니다. 그럼 2시에 회사에서 결제했다는 건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혜진 씨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장태식이라고 합니다. 전직 형사 출신이고 지금은 조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도윤 씨한테 의뢰를 받았습니다. 남편분 사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요? 남편분이 누명을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명이요? 제가 직접 받는 걸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장태식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구청 주차장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날짜였습니다. 영상에는 한 여자가 남편 차 근처로 다가가 문을 열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아였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뭐죠? 오진아 씨가 남편분 차에서 뭔가를 가져간 겁니다. 아마 휴대폰일 거예요. 진아가 왜? 장태식은 다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구청 근처 카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진아가 남편 테이블로 다가가 휴대폰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진아가 남편 폰을 가져간 거예요? 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차 안에 넣어뒀습니다. 장태식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주차장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남편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분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그럼 남편은 어디 있었어요? 회사에 있었습니다. 장태식은 구청 출입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그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회사에 있었습니다. 출입 기록과 결제 서류 시간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호텔에서 봤어요. 그건 위치 추적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남편분 차를 몰고 호텔에 갔습니다. 그래서 서혜진 씨가 차 위치를 추적했을 때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차 밑에서 발견했습니다. 오진아 씨가 제공한 거 맞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남편분을 그 시간에 그 장소로 유인했습니다. 급한 업무건으로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업무 관련인 줄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전화하려는데 서혜진 씨가 나타난 거죠. 그럼 방 안에 있던 건요? 그것도 조작입니다. 남편분은 로비에 있었어요.
방 안에 있던 건 다른 사람입니다. 장태식은 호텔 내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7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체격이 남편과 비슷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편분인 척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혜진 씨가 문을 두드렸을 때 비상계단으로 도망갔어요. 영상에는 그 남자가 서둘러 비상계단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남편이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방 안에 있던 김민서는요? 그 여자도 돈을 받고 연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장태식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입니다. 화면에는 제가 진아에게서 받았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김민서가 함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진아 씨가 외주 업체에 맡겨서 만든 조작 영상입니다.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조작 영상입니다. 장태식은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굴 경계선이 부자연스럽죠? 그리고 목 부분에 미세한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촬영 시간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됐다는 시간에 남편분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의록에는 남편 이름과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네, 정교하게 계획된 함정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장태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진아 씨가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나가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장태식은 명함을 하나 더 꺼내줬습니다. 서혜진 씨,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장태식이 떠난 후 저는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남편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혜진아, 전화하다니.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뭐? 조사원 만났어? 네, 다 들었어요.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정말 억울했어. 내가 날 안 믿어줘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괜찮아, 이해해.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 맹세할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점심시간에 진아와 구청 뒤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좀 어때요? 응, 그럭저럭. 이혼 절차는 어떻게 돼가요? 아직 변호사랑 상담 중이야.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아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아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 왜 그랬어? 진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감시 카메라에 다 찍혔어. 내가 남편 휴대폰 가져간 거. 진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그만해. 다 알아. 내가 모든 걸 조작했다는 거. 진아는 잠시 침묵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진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언니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뭐? 언니는 다 가졌잖아요. 좋은 남편, 아들 둘 화목한 가정. 나는 다 잃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한 거야? 나도 이혼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언니 집에 갈 때마다
형부가 언니한테 잘해주는 거 보면 화가 났어요. 진아야, 그건 질투잖아. 알아요. 미쳤던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언니가 좀 불안해하면 됐는데 점점 더 커졌어요. 김민서는 누구야?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에요. 연기만 해달라고.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 지금 법을 어긴 거 알아? 이건 범죄야. 진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용서? 내가 내 가족을 얼마나 망가뜨렸는데? 제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 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아는 계속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장태식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아가 자백했어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을 만났습니다. 구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여인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당신 많이 힘들었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시 시작하자. 사흘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혜진 씨, 오진아 씨를 조사했습니다. 출석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진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형사가 우리를 앉게 했습니다. 오진아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기, 허위 영상 제작 등입니다. 저는 진아를 쳐다봤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오진아 씨는 약 300만 원을 들여 김민서 씨를 고용했고 영상 조작 업체에도 2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여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진아의 통장에서 여러 차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진아 씨와 영상 조작 업체의 메신저 대화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대화 내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남자 얼굴만 바꿔주시면 돼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겠습니다. 이틀 정도 걸립니다. 빠르게 부탁드려요. 돈은 더 드릴게요. 저는 그 대화를 보며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형사가 진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오진아 씨,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아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나도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시작한 건데 점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장난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망가뜨린 게 장난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얼마나 억울해했는지 알아요? 진아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저는 남편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진아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죄질이 나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진아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떨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혜진아, 아들들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 그래야겠지. 집에 도착하니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경찰서 다녀오셨어요? 응, 앉아라. 할 얘기가 있어.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애들아, 아버지가 진짜 바람 피운 게 아니었어. 다 조작이었어. 큰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작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진아가 어떻게 계획을 꾸몄는지, 어떻게 증거들을 조작했는지, 두 아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큰아들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둘째 아들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두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잘못 아니야.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아가 체포됐대. 진짜? 무슨 일로? 서주임 남편한테 누명 씌운 거래. 다 조작이었대. 헐, 진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으니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이제 다 끝난 거야? 네, 경찰 조사도 끝났고요. 팀장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점심시간에 남편과 구청 뒤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예전에 진아와 자주 앉던 그 벤치였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응, 회계팀 사람들이랑 먹었어. 다들 뭐래? 미안하대. 오해해서. 그리고 진아 일로 다들 충격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뭐, 이번 일로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 뭔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했어. 근데 동시에 서로는 더 믿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맞아. 우리가 서로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끝나지 못했을 거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응, 다시 시작하자. 일주일 후 법원에서 진아의 구속 적부심이 열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진아를 보며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도 이혼하고 외로웠는데 친구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진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정식 재판은 추후 진행될 것입니다. 진아는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진아한테 화 많이 나? 당연하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 왜? 진아도 외롭고 힘들었을 거 아냐. 물론 그게 변명은 안 되지만. 저는 한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맞아. 진아도 피해자였을지도 몰라. 자기 이혼이. 응. 근데 그걸 우리한테 풀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그건 진아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후 진아의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예훼손, 사기, 허위 영상 제작 등 여러 범죄가 복합된 것입니다. 피해자 부부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가정이 파괴될 뻔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진아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 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다.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일주일 후 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선고일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진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진아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진아는 법정을 나가면서 우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4명이 함께 식당에 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이제 다 끝난 거죠? 응, 다 끝났어.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진아 이모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받았어. 감옥은 안 가.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모가 엄마 친구였잖아요. 감옥 가면 너무 불쌍할 것 같아서. 저는 둘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긴. 근데 진아는 이제 우리 친구가 아니야. 알아요. 그냥 그래도 사람인데. 남편이 둘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진아도 사람이지. 잘못은 했지만.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주 구청에서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구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동료 가정을 파괴하려 한 사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미 징계를 받았고 사직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동료들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아, 정말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으니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장태식 조사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혜진 씨, 안녕하세요. 아, 조사원님.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퇴근 후 조사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장태식은 파일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사 보고서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체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필요하실까 싶어서 드립니다.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장태식은 차를 한 잔 권했습니다. 서혜진 씨, 이번 일로 많이 배우셨죠? 네,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요. 장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반만 맞습니다. 뭐가요?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도 안 됩니다. 저는 조사원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혜진 씨는 친구를 너무 믿었고 남편은 너무 의심했죠. 둘 다 문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균형을 맞춰야죠. 믿되 증거도 확인하고 의심하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장태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일이 서혜진 씨 부부한테는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더 단단해질 거니까요. 위기를 함께 이겨낸 부부는 강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 일이에요. 진실을 밝히는 게.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집 가는 중이야. 그래? 나도 곧 들어갈게.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럼 삼겹살? 좋아. 내가 사 들어갈게. 고마워. 전화를 끊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늘을 보니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기 구워놨어. 식탁에는 삼겹살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조사원한테 들었는데 뭐? 우리가 이번 일로 더 단단해질 거래.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우린 이미 이겨냈잖아. 맞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했어. 내가 너를 의심해서. 괜찮아. 나도 미안해. 증거를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혜진아,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믿자. 응. 하지만 증거도 확인하자. 그래, 증거도 확인하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아들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우리 드릴 게 있어요. 큰아들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여행 상품권이요. 제주도 3박 4일. 왜 이걸?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이번에 힘드셨잖아요. 여행 다녀오시라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애들아. 남편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들 다 컸네.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행복하게 사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우리는 아들들을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신혼여행 이후로 둘이 여행 처음이지? 맞아. 26년 만이네. 감회가 새롭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자. 당연하지. 100년 해로하자. 100년까지는 너무 긴데? 그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그래, 그게 제일 좋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제주도에서의 3일은 행복했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해변에 나가 일출을 봤습니다. 태양이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저 해봐. 새로운 시작 같지 않아? 응, 우리의 새로운 시작. 우리는 일출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는 배웠어.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는 거라는 걸.